오늘은 용자지령 다가온 OVA가 출시될 수 있었던 배경과 주인공 앤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뻔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보면 어이없어 웃음이 나오는 장면 등 여러가지 TMI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용자 엑스카이저부터 황금용자 골드란까지 이어져온 용자 시리즈도 어느덧 제7작에 이르렀고, 여기서 또 한 번의 격변을 맞이하게 된다. 마이트가인부터 골드란까지 세 작품을 담당했던 타카마츠 신지는 골드란 이후로 하차. 새로운 용자 시리즈의 감독의 모치즈키 토모미가 기용되었다. 이는 지금껏 용자물들의 주인공 연령이 초딩이었던 것이 본작에서 고딩으로 확 높아졌기에 당시 청춘 드라마물의 제작 경험이 풍부했던 모치즈키가 기용된 이유였으며, 그래서 본작은 청춘을 주제로 한 작품이 되었다. 훗날 모치즈키가 말하길 자신이 감독으로 들어간 시점에서 다음 주인공은 고교생으로 간다 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에 자신이 주인공들의 연령을 높이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가 밝힌 바에 따르면 세계관도 이미 정해져 있었고 어떤 로봇이 몇 화에 나온다 등의 구성도 정해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고민보다는 주인공들이 7명의 남자 고딩들이었기에 로봇과 어떻게 스토리를 엮어갈지 성격이나 캐스팅을 포함해 모두에게 알기 쉬운 특징을 부여하는 것을 자신 나름대로의 테마로 삼았다고, 그래서 각 캐릭터의 성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정한 것도 일부러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제목에는 최초로 주역 용자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애초에 본작에 나오는 모든 합체 로봇의 이름이 다고온이라 특별히 주역 용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제목의 유래는 타카라의 개발 스텝인 쿠니히로 타카시가 제목에 타금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에 그럼 다고온으로 하자로 결정된 것이라고. 하지만 만화 내에서는 다고온의 뜻을 브레이브 성인의 언어로 용자라는 설정을 붙여놓았다. 원제는 용자지령 다고온으로 1996년부터 97년까지 전 48화의 이야기로 방영. 평균 시청률은 3%로 지금껏 꾸준히 4%의 시청률을 유지해온 용자 시리즈 중 최초로 3%로 떨어졌다. 국내에서는 2001년에 로봇용사 다고온이라는 제목으로 SBS에서 2002년 7월까지 방영하였는데, 2002년 당시에는 투니버스가 전국에 보급되어 공중파 만화들이 그다지 큰 힘을 쓰지 못하는 시기였다. 이 때문에 국내 최후의 용자물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은 편이며 2002년에는 한일 월드컵의 영향으로 무려 5회나 결방. 이런저런 영향으로 용자물 중 흥행을 거두지 못한 비운의 작품이다. 또한 SBS에서 단독으로 방영된 용자물이다. 이 말에 누군가는 다간도 98년도에 SBS에서 방영했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다간은 98년에 SBS에서 방영하기 이전 96년에 이미 KBS에서 방영한 바 있어 KBS와 SBS에서 모두 방영된 작품이다. 따라서 오로지 SBS 단독으로 방영된 작품은 다고온이 유일하다. 본작의 특이점은 주인공들이 고등학생이란 것 말고도 마치 엘드란 시리즈를 연상시키는 전개가 먼저 떠오른다. 엘드란과 비슷한 브레이브 성인이 나와 다짜고짜 앤과 친구들에게 지구의 평화를 맡기겠다는 모습은 엘드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본작에는 특촬물에 관한 오마주도 있다. 먼저 다고온 팀이 변신할 때 팔에 차고 있는 변신 아이템으로 슈트를 착용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슈퍼전대 시리즈를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변신하고 난 후에 다시 차량과 합체하여 거대 로봇이 된다는 새로운 연출이 본작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이는 과거에 있던 썬가드의 한불새와 비슷하지만 진화형에 가깝다. 또 하나의 특촬물 요소는 제목 이후에 나오는 에피소드에서 대적할 우주인의 이름이 나오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영락없는 울트라맨 시리즈의 오마주로, 감독인 모치즈키는 다고온 멤버들이 기본적으로 외계인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이름이 불리지 않고 당하는 것은 아무리 적이라도 불쌍하다 라는 이유에서 이러한 요소를 넣은 것이라고. 덧붙여 본작이 지난 타카마츠 용자물과 다르게 다시 야탑의 용자물처럼 적을 외계인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모치즈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외계인을 적으로 삼은 것은 적이 순차적으로 지구를 침략하러 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쓰러뜨려도 되는 상대라는 적을 만들어서 매화 하나씩 쓰러뜨려 나간다. 그렇게 하면 인간들 간의 싸움이나 갈등처럼 복잡한 드라마를 넣지 않아도 되고, 메카 종류가 많고 정보량이 많아 스토리를 단순하게 알기 쉽게 만들고 싶었다. 그런 의미에서 외계인이 등장하는 부분도 울트라 세븐을 염두에 두었고, 주인공의 정체가 여자친구에게 들통나는 전개도 울트라 세븐과 똑같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다. 또한 마지막 화인 48화에서는 로봇이 아예 등장하지 않고 인간 캐릭터만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도 용자물 치고 이례적인 특이점. 덧붙여 작중 배경 연도는 1996년으로 용자물 중 유일하게 제작 연도와 같은 연도로 설정되어 있고, 배경이 되는 상카이시는 가상의 도시지만 실존하는 시즈오카현에 있다는 설정의 도시이다. 본작은 용자물 최초로 OVA가 발매된 작품으로 1997년 10월 22일과 동년 12월 28일에 용자지령 다고온 수정 눈동자의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두 편이 발매되었다. TVA에서 연결된 이야기로 만들어져 작중 배경은 OVA 발매 한 달 전인 1997년 9월로 설정되어 있다.
OVA의 탄생 배경에는 애초부터 용자지령 다고오니 주인공들의 나이가 높고 미소년들이 주축이어서 어린 남자아이 시청자들보다 성인 여성들에게 더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때문에 다고온 종류 직후 일부 여성 팬들이 속편을 희망하는 서명운동 등이 있어 OVA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여담으로 이러한 시청자층의 변화로 전작이었던 황금용자 골드라는 완구는 잘 팔렸지만 비디오가 잘 팔리지 않았던 반면 용자지령 다고오는 비디오는 잘 팔렸지만 완구가 팔리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썬라이즈 측에서도 방영 당시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다그온 클럽이라는 미니 코너를 만들어 노력했으나 큰 효과는 보지 못한 모양. 아무튼 여성 시청자들을 의식해 만든 만큼 작화는 TV판에서도 수려한 작화를 보여줬던 야나기사와 테츠야가 맡았으며 앤과 켄타의 목욕신 등 여성 시청자가 좋아할 만한 요소를 넣었다. 이에 대해 감독인 모치즈키는 TVA 제작 당시에는 보통의 용자물로서 작품을 만들었으나 OVA에서는 여성 팬층을 강력하게 의식하고 만들었다 라고 말했다. 덧붙여 OVA 발매를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은 스폰서인 타카라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빅터였으며 TVA에서 로봇은 우주로 돌아갔지만 다그텍터로는 변신할 수 있어 인간 캐릭터만으로 이야기를 만들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그런데 로봇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OVA 편에서 마지막 즈음의 이야기를 끝내는 요소로 파이널 다그온이 등장하긴 한다. 다만 전투신도 없고 이렇다 할 큰 활약이 없어 다그온의 최종 메카치고는 좀 심심한 느낌을 주었다. 본작의 주연들인 다그온 팀은 각자 좌우명이 존재하는데 캐릭터에 잘 부합하는 좌우명들이다. 이러한 좌우명은 다그온 팀뿐만 아니라 여주인공인 토베마리아와 그녀의 남동생인 마나부도 좌우명이 존재한다. 주인공인 애는 당초 최종화에서 등장하지 않고 사망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감독인 모치즈키가 이를 반대해 살아 돌아오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동료들에게 환영이 보이거나 47화의 부제가 불타라 불꽃의 용자 앤이었던 것은 앤의 죽음을 암시하던 장치들이었다. 여주인공 토베마리아는 최종화에서 앤과 재회할 때 뜬금없이 속옷 노출신을 보여줬다. 어린 시절이라면 흐뭇할 수 있는 장면이지만 성인이 된 지금의 눈으로는 정말 뜬금없는 노출이라서 오히려 실소가 터질 정도. 히로세카이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돈세이포 올파이브는 일본어로 시노고 노이우나를 뜻하며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마라는 뜻이라고. 쿠로이와 게키는 앤의 라이벌로 동료가 되자 싸움을 멈추고 협력관계가 되지만 마지막 화의 에필로그에서는 다시 앤과 1대1로 싸우는 모습이 그려졌다. 라인은 최종화에서 지구를 떠날 때 앤의 옷을 입고 가는 장면이 나왔는데 후일 발매된 드라마 CD에서 라이가 앤에게 직접 옷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 밝혀졌다. 한편 라이는 파워업할수록 목소리가 낮아지는데 이는 라이의 성우인 야마구치 카페이가 제작 스태프들로부터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기 때문. 본작에 등장하는 메카닉은 지구에서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을 참고해 만든 전투기계라는 독특한 설정이 부여되어 있다. 우치즈키의 말에 따르면 경찰차와 신칸센이 변형되어 로봇이 된다는 설정 자체는 스폰서인 타카라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유를 부여한 것이라고. 파이어 스트라토스의 모델은 란치아 스트라토스, 파이어 전보는 보잉 747이 모델이며 파이어 레스큐는 토요타 하이메딕 구급차를 모델로 하고 있다. 본작의 최종 합체에 해당하는 슈퍼 파이어 다그온은 파이어 다그온과 파워 다그온이 합체한 형태다. 제5작 용자경찰 제이데커의 파이어 제이데커와 마찬가지로 최종 합체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앞에 그레이트가 붙지 않았다. 덧붙여 첫 등장은 무려 사콜 시기인 41화로 극후반부에 등장해 지금까지의 용자물 중에서 가장 뒤늦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뿐만 아니라 최강의 형태로 절대적인 힘을 손에 넣었어도 급격한 에너지를 소모해 주인공인 앤이 그 힘을 버티기 어렵다는 설정이 있어 등장할 수도 고작 3회에 그쳤다. 3번이라도 등장한 것은 스폰서였던 타카라가 3번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라고. 자, 용자지령 다그온에 관한 TMI는 여기까지.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